한자어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랑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두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두고 수년째 치열한 기랑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번 선거는 여야의 세력이 워낙 기랑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기랑이라는 낱말을 가끔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낱말은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 대치한다. 그렇죠. 대치. 대치와 거의 비슷한 말이다. 또는 강립이다. 뿔을 세우고 선다. 뿔이라는 것은 짐승들이 싸울 때도 쓰죠. 그래서 각이라는 데는 이렇게 싸운다. 또는 뿔을 서로 치받고 버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대치한다. 강립한다. 는 이런 말과 같은데 기량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길은 이렇게 보기 쉬운 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글자는 쉽습니다만은 길할 길자에 손수 제방변이 들어가 있다. 일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버틴다, 맞선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 기랑에서는 버틴다, 맞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그렇죠? 항은 겨룬다는 뜻이죠. 겨룰 때도 손으로 써서 많이 겨룹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발음과 뜻은 좀 높을 항에도 있다. 이 높은 항은 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신체에서는 목이 이제 좀 높은 쪽에 있죠. 그래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목을 굽히지 않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손으로 서로 저항하고 겨루는 것이 겨룰 항이다. 그래서 길항은 버티고, 맞서고, 겨루는 것을 얘기한다. 대치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국어사전을 보니 서로 버티어 대항하는 것이 길항이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비슷한 힘으로 서로 버티어 대항한다. 그렇죠? 서로 버티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좀 힘이 비슷해야 되겠죠? 한쪽이 너무 약해지면 서로 버티지 못하죠. 한쪽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죠. 소설 속 두 주인공의 기랑하는 대립 구조가 극의 긴장감을 더해준다. 두 주인공이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맞버티면서 하는 그런 구조를 세웠다. 그러면 이제 긴장감이 더해지죠. 비슷한 말로 힐항이다. 힐항. 네, 힐항. 힐은 이제 곧은 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목항자가 여기서 목항자가 들어갔죠. 그것이 곧은 목이다 해서 말하자면 목을 빳빳이 세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새가 날아내릴 항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목구멍, 여기도 목과 관련된 항이다. 이 글자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길항이란 말을 아는데 힐항이란 말도 있는 것더라. 한 번 정도 듣고 잊어버려도 된다. 만약에 이런 낱말이 나왔으면 사전을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버티어 대항한다. 또 비슷한 힘으로 서로 맞서 버티는 것이다. 힐항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치한다, 강립한다와 나같이 통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랑이 되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서는 서로 버틴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지만 의학, 생물 또는 생리학 용어로는 길항작용이라는 것으로 전문 용어로 많이 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생물체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두 개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로 그 효과를 부정하는 경우 서로 이제 효과가 대립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요인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이다. 어떤 효과가 서로 버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두 개의 약물을 함께 사용했을 때 서로 약효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럴 수 있겠죠. 이것을 생물 또는 생리학 용어로 기량작용이라 한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여러 종류의 균이 섞여 있을 때 어떤 종류의 균은 발육 조건이 적합하여 잘 정식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균은 그렇지 않아 발육이 억제된다. 서로 반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푸른 곰팡이와 세균이 함께 있을 때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인다. 어쨌든 서로 버티는 그런 상황을 기량작용이란 전문 용어로도 쓰고 있다. 자, 이 기량작용을 하는 그런 약재가 있다 할 때는 그것은 이제 기량제라고 한다. 이 약학 용어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량작용을 나타내는 약을 얘기한다.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한쪽 약물이 다른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양쪽 약물의 효과가 상호 서로
다 같이 감수하는 것. 그런 것, 약을 기량제라고 한다.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 전문 용어 중에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약과 관련돼서 보면 항히스타민이라는 말을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런 말은 가끔씩 듣는다. 이때 항의 이제 겨룰 항이다. 결국 여기서 항이라는 것은 기량을 얘기한다. 예. 약한 용어로 보면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몸 안에 생긴 과잉 히스타민의 기량 작용을 하여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다. 네. 뭔가 스트레스가 생긴다든지 할 때 그 히스타민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기량시키는 그렇죠? 그런 약을 항히스타민제라고 한다.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도 낱말을 봤을 때 항히스타민 했을 때 기량적인 그런 어떤 효과로 쓰는 약제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코염이다,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화분증 따위의 각종 알레르기 질환과 멀미나 초기 감기의 치료에 쓰인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항히스타민이라는 낱말은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항히 기량과 관련된 것이다. 예. 자, 이 길자 좀 더 보면 낱말이 거의 없습니다. 일할 길인데 기량 외에는 겨우 억지로 찾으면 길거다, 길거. 거도 일한다는 뜻이에요. 길거는 그러면 일하고 일한다. 쉴 새 없이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거. 또 그리고 잘 안 쓰이는 사자성어로 보면 길거 민면이다. 민자가 낱말이 상당히 잘 안 나옵니다. 민자는 힘쓰다는 힘쓸 민자예요. 이것이 부수자로 제부수로 보면 맹꽁이 맹이에요. 부수자 이름은 맹꽁이 맹인데 맹꽁이 맹으로 쓰이기도 하고 힘쓸 민으로도 쓰인다. 그러면 길거 민면이다 하면 일하고 쉴 새 없이 일하고 또 힘써서 면은 이것도 힘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거 민면은 아주 열심히 힘쓰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자, 여기에서 일할 것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끔 쓰는 낱말을 만듭니다. 일한다는 뜻 대신에 예를 들어서 어거한다, 어거한다, 거치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출금 같은 게 있을 때 대출할 때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할 때 그죠? 이거 거치한다. 그거는 그대로 둘치자죠. 그대로 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그건 상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자만 내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다. 그때 거치란 말을 쓴다. 거치 기간 이런 것을 우리가 금융거래에서 가끔 접할 수 있는 낱말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총이다. 총. 예. 사격 훈련 같은 거 할 때 사격 연습을 한다든지 할 때 총을 이렇게 말하자면 어깨에다 이렇게 개머리판을 대는 것을 준비하는 사격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할 때 거총하죠. 예, 거총이다. 네. 이 길자와 비슷한 것이 나무목에 길할 길자로 쓰면 도라지를 뜻한다. 도라지 길이다. 네. 우리가 길경이라는 게 있다. 길경은 도라지를 뜻한다. 길경채는 도라지 나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도라지를 길경이라 하므로 우리가 흔히 길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질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경이와 길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싶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현재 학설로는 관련이 없다. 예. 질경이는 질경이고 길경은 한자어로서 한자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겨룰 항자는 상당히 낱말을 많이 쓰죠. 네, 겨룬다, 대항한다, 대하여 겨룬다, 그죠? 마주 겨루는 것을 얘기한다. 반항한다, 또 저항한다, 항거한다, 예. 항균이다, 항균, 어떤 균에 대항한다, 그렇죠? 항균, 항명이다, 명령에 대항하는 것이다. 항례다, 예의에 저항한다. 그러면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것은 동등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2명, 3명의 같은 직급의 과장이 3명이 있다. 그러면 과장들끼리는 서로 높임말 잘 안 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하지만 보통은 나이 차이가 좀 나도 어느 정도는 김 과장, 이 과장 서로 이렇게 동등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부장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항례가 안 되죠. 동등하게 교제를 못하고 깍듯하게 윗사람으로 상관으로서 부장님, 님자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기 전에 스스럼없이 동등하게 교제하는 것은 항례라고 한다. 항변이다. 말씀변이죠. 항생제 할 때
이것은 어떤 생명체 또는 미생물체라든지 그런 거기에 이렇게 저항한다는 것이죠. 항생제. 항암, 그렇죠. 많이 쓰죠. 항의한다. 항일투쟁을 한다. 항체가 생긴다. 어떤 병균에 대항하는, 그렇죠. 그런, 균체가 생긴다. 예.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항원이다. 항원. 둘 다 같은, 한자로 같이 쓴다. 항쟁이다. 겨루어 싸운다. 항전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조금,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항소가 있다. 또 항고가 있다. 또 우리가 보면 상고가 있다.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와 항고를 우선에 오늘 항자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어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다. 그렇죠? 재판에 어떤 판결이 있다든지 또는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할 때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걸 불복을 해서 위에다가 호소하는 것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상소라고 한다. 상소. 우리가 상소라고 하면 임금님께 뭔가 상소문을 올린다 할 때는 그때는 여소자로 씁니다. 트일소자. 이것은 임금님께 올리는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소자를 쓰면 호소할 소자를 쓰면 하급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그러면 상급법원은 가야 되겠죠. 상급법원의 재심을 요구하는 것 그것을 전부 합쳐서 상소라고 한다. 2심, 3심 관련 없이 통틀어서 상소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좀 나누어지는 것이 뭐냐면 종국 판결, 재판의 종국적인 판결이 말하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때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 또는 상고를 한다. 그렇죠? 요거는 2차 고등법원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항소고 대법원에 올라가는 것은 상고라고 한다. 그렇죠? 항소와 상고가 된다. 그런데 재판에 이 아닌 어떤 결정이나 명령을 내린다. 법원이나 판사가 결정이나 명령을 내릴 때는 그때는 항소, 상고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이때는 항고라고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항소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판결과 결정, 명령은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재판의 결과는 예를 들어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것이 이제 판결인데 그것이 아니고 결정이나 명령이 나는 것. 예를 들어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구속영장. 요것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을 했다. 여기서 기각 판결이 아니라 기각 결정이다. 정인 채택 거부 명령 이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때 그렇죠. 승복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는 것이 항고는 이제 말하자면 2심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재항고는 3심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예. 또 특별항고라는 게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 항고, 상고 이렇게 조금 헷갈린다. 그걸 통틀어서 또 상소라고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길항한다. 서로 대치하여 맞버티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한 작용을 길항작용이라 한다. 네. 비슷한 말로 힐항이 있다. 글자가 어려운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요것도 길항과 같은 것이더라 하는 건 오늘 한번 들었으니까 또 잊어버리더라도 어쨌든 한번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항체와 항원이다. 또 도라지를 얘기할 때는 길경이다.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썼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